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집행이 들어가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집행을 안 한 것 같고 내일이냐 아니면 주말에 하냐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이 한 번 실패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사과를 하고, 자,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통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 나와서는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았으면 어떡하냐. 지난 6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몇 명이 와가지고 막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질문했더니, 자,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뭐 방식에 대해서 뭐 형사 기동대 투입한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한다,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와 방식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 아니고 내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할 것 같고, 네. 일각에서는 주말 토요일에는 좀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 그때쯤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일요일 아침에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고요. 네. 압도적인 인원을 동원을 해서 확실하게 경호관들을 제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확인된 경호관들의 숫자에 곱하기 4배 그렇게 동원을 한다.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 50개 기동대는 동원을 해가지고 외곽이 차단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3, 4천 명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분들, 아주 베테랑, 오늘 지금 방금 전에 기사 보니까 네. 베테랑 경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제대로 잡아보겠다, 막 이런 것 같아요. 뭐 형사들 소집 명령 내려오고 막 그랬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차 같은 거 드러내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플랜 A, B, C 이렇게 다 세세하게 네. 작성을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성공 가능성이 훨씬 이번에 의지가 커진다, 강해요. 그래서 관저 아래만 있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개미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안 그럴 것 같지만 하여튼 그냥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나오세요. 그냥. 그러게요. 그게 맞아요. 걱정시키지 말고 좀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경찰 경호관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본인 나와서 이거 다 책임지시고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 받으세요. 네. 차라리 그게 정말 낫죠. 그럴 가능성도 저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누군가 어젠가요? 중앙일보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보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클리셰가 있잖아요. 내란 또는 반역, 뭘 했어요. 쿠데타. 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것들, 우리 부하들은 건들지 마셔라. 네. 뭐 이런 게 하나의 그렇죠. 상투적인 그런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은 건 아니죠. 정말 끔찍한 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솔깃해서 따라했던 사령관들 다 구속됐잖아요. 근데 정말 우두머리는 네. 관저 안에 틀어박혀서 방어막 점검하고, 네. 경호처 직원들, 사실은 뭐 그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가장도 있고 꽤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너희들이 몸을 던져서 막아 이러면서 네. 정말 사실 그 중앙일보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예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뽑아준 보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도 생각해 보면은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걸 따로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거기 그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네.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을 갖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저에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겠죠.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설이 한참 제기되다가 오마이TV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영상, 한 7분짜리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마이TV를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체포하려고 할 때 다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대역을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관저 안에 패닉룸이 있어서 거기에 숨을 것이다, 아니다, 패닉룸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패닉룸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당연히 봐야 돼요? 벙커 있겠죠. 네. 왜냐면은 다 전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장치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알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있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개미굴처럼 뭔가 다 있다, 이렇게. 그런데
경찰들이 관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없어. 막 이렇게 그러면 바닥도 뜯어보고 천정도 뜯어보고 막 벽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까지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그냥 순순하게 체포에 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제 나온 그 사진이 영상이 추정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맞아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는 거 보면 맞다. 네. 왜 나왔을까? 그걸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나왔을까요? 김건희 여사한테 혼나가지고 좀 이제 바람쐬러 나왔다. 그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 좀 들어가지고 좀 바람이나 쐬고 좀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 수 있고 또한 순시. 순시 네, 경호 이거 잘하고 있나? 철조망 잘 설치돼 있나? 버스는 뭐 잘 이렇게 배치돼 있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하도 도망갔다 그러니까 나 여기 찌롱 하면서 알려주기 지지자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거. 아니 솔직히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키자 이러고 있는데 관저에 없어. 그럼 관저 앞에서 그 이 추운 날 집회하시는 분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네.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도로 나왔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힘내십시오. 1월 1일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도피설이 나왔잖아요. 물론 도피했냐 안 했냐 여부 자체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도피설이 나오니까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추운데 뭐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도피했어. 그럼 허탈하죠. 이런 진짜. 얘기 나오면 허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걸 보고 나 안에 있어 라고 한번 보여주러 나왔다. 물론 도피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근처 다른 공간에 패닉룸에 숨어 있다가 잠깐 나와서 돌고 다시 들어간지 이건 솔직히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완전히 수행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다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 네.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추적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개인 폰을 가지고 물론 폰도 놓고 간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위치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 정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일에 정말 관저 안에 없고 어디 숨거나 도망갔다.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입술에 지금 김이 묻으셔가지고 방어를 댓글에 못 난리 났어 지금. 김 좀 닦으라고 김 먹고 싶다고. 이쪽. 네, 이쪽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 여전히 우리 체포영장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라. 그리고 체포영장 아니고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아니면 기소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헛소리죠. 그리고 못 믿겠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법 앞에 내가 당당하게 여러 가지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계속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못 믿겠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시간 끌기 작전이다. 시간 끌기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네. 이게 공수처는 이게 수사권이 좀 아리까리해. 좀 이상해. 막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공수처는 너희들은 아닌 것 같은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다 해라.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계속 서부지법 네. 거기서 발간한 발부한 네. 그런 체포영장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뭐 중앙지법이 하면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장난 시간 끌기 네. 좀 더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러지 마세요. 피의자가 어떻게 영장을 발부하는 곳을 선택할 수가 그러게 있어요.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은 편법일 수 있어요. 꼼수일 수 있어. 그래요? 확실하게 영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이 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게 그 근데- 관저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원칙은 서울중앙지법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는 맞아.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불법이 아닌 영장 발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법질서, 사법 시스템을 지킬 생각이 없다. 고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꼼수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심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네. 이거 돼 있고 다만 범죄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주소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꼼수도 아니고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했다. 네. 물론 여기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꼼수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거고 꼼수라고 하면 뭔가 막 방식을 어렵게 써서 원래는 안 되는 게 뭐 약간 이렇게 편법이 좀 들어가. 그렇죠. 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할지에 냈기 때문에 꼭 불법은 전혀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편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냥 선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장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 응하겠다 네. 했잖아요. 어차피 공수처가 안 할 걸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체포영장 안 받겠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라는 명분을 하기 위해서 할 거고 공수처가 그러면 여기서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그쪽 청구하면 내가 거기는 받을게라고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 체포 안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겠어요? 만무하거든요. 아니 원래 근데 1차 체포가 실패했을 때 바로 뭐 예를 들어 다시 재발부받기보다는 혹시 구속영장 바로 청구하는 거냐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한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측의 말대로 중앙지법원에 이렇게 하고 그럴 일은 없죠. 그럴 리는 없다. 네. 네. 정말 이번에 2차 집행이 성공해야 되고 저도 성공할 거로 보는데 만약 계속 안 되면 정말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돼서 만약에 한다면 실패한다면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 측의 의견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네. 사실 편법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중앙지법원에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여론이 공수처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서 어차피 대리인단 측에서도 변호인단 측에서도 공수처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던진 지르는 거군요. 거라고 좀 봐요. 시간 끌기 전략인 거죠. 네. 또 하나 겁먹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변호인단에서.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번엔 진짜 체포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나간다고 선의로 발표를 해야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좀 더 욕먹지 않을까? 그거 뭐 저기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봤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굳이 체포해야 되냐? 그러니까 끌고 수사해야 가려고 되냐. 그러냐. 굳이. 네. 그냥 우리 안에 같이 맹수인데 또 대통령으로서 품격 국격이 있는데 꼭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법을 위반했으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당연히 체포해야죠. 그런데 내가 선의로 기소해. 구속영장 청구해. 그럼 난 응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야, 구속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굳이 뭐 체포해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겁먹은 거야. 나 이번에는 정말 체포될 것 같아. 끌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끌고 내가 안 끌려갈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시간 끌기 꼼수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체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체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호처 얘기를 들었는데 경호처도 상당히 동요를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경호처장한테 네. 요구를 했대요. 이거 당신이 사법적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건 당신 일인 거고. 네. 그렇잖아요. 박종준 처장이 지난 6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말 이례적이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직은 네.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맡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죠. 본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1번 본인이 처장인데 밑에 데리고 있던 경호관들, 경호처 직원들 이 사람들이 맡고 있다가 체증돼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역사의 범법자가 되는 게 1번, 2번 범법자가 돼서 파면이 되면 연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네. 재판 들어가면 또 변호사 다 돼서 해야 되죠. 수백 개의 가정을 박종준 처장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그냥 역사에 내가 죄인이 될래. 그래도 나는 대통령과 의리가 있어 내가
맞겠어 라고 본인이 결정했더라도 그럼 본인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일만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가정, 인생을 아니 이렇게 방송 얘기를 하지만 지가 어떻게 책임져요? 못 지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실제 경호처 밑에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특히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물 밑에서는 굉장히 불구불 끓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부부 끓고 우려도 있고 해서 중간 간부들이 얘기를 했대요. 경호처장한테 네. 이런 상황이다 지금. 당신 대통령만 뭐 의리로 지키고 지금 밑에 직원들은 당신 믿고 따랐던 직원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그러고 경호처장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고민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처장은 원래 김용현 라인이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그것도 정말 부적절하죠.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책임도 못 지는데 그런데 가장 큰 위험은 넘버 2, 넘버 3. 네. 이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인가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그 본부장, 경호본부장. 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다. 이 중에 어떤 분은 대통령이랑 뭐 김성훈 차장도 매일 대통령이랑 예전에 술을 먹던 사이. 아마 내부에서는 그렇게도 봐요. 이분은 개업 내용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 두 사람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격하게라도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막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무기 사용도 얘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략 중에 하나가 그분들 그러니까 공수장의 경호처장을 비롯한 그 간부들을 먼저 체포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 박종훈 처장만 체포하고 했다 그러면 차장이 탑이 되잖아요. 네. 이분이 더 위험한 사람이야. 다 해야 되겠네요. 이분도까지만 했다 3번이 경호본부장이 또 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하면 다 일단 최소한 넘버 4까지는 경호 실무에 들어가 있는 넘버 4까지는 다 체포를 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호처 실제 경호로 막는 데 200여 명이 좀 되는데 무력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일부들은 나는 오면 안 맞겠다. 앞에 서 있겠지만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것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건 어떤 분들은 나는 맞겠다. 왜냐면 아주 강성 라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분들이 아직 종합적 그거를 못하니까 의견을 못 내니까 그런 상황인데 들은 얘기로는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어서 250명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무력으로 막는 건 반대. 네. 아주 소극적으로 할 거다. 네. 다만 그렇다고 완전 안심할 수 없는 게 극히 일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무기를 쓰거나 그런 거는 이제 경찰이 집행하러 가더라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경호관들이 동요하는 게 박성태 실장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왜요?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호관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처벌받을 수 있다. 연금 못 받을 수 있다. 막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본대요. 지금도 연락 왔는데 텔레로 지금 우리 공덕포차 보고 있다고 경호관 진짜요? 한 명이 네. 연락이 뭐예요? 왔는데 네. 다 우리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방송을 많이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저런 식으로 무죄 판결을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한 거 해도 괜찮다라는 게 법적으로 오늘 확인이 하나의 된 메시지가 보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이제 연락을 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네 윤석열을 지켜야지! 그럴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벙커에 숨지 말고 좀 나와서 지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해줬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게 있네요. 네. 경호처장, 차장, 경비안전본부장, 가족부장 이분이 이제 수행부장이에요. 수행부장에게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부하 직원을 구명하고 변호사비 대고 생활비 대줄 겁니까?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들도 문제지만 이 최상무 대통령 대행 이 왜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또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 보강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들어줬다는 보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분이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아요.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 절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본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국회 선출 몫이죠. 네. 임명하면서 물론 야당에서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한 명을 빼먹냐라고 했지만 여당의 반발이 더 컸어요. 여당에서는 탄핵 심판이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제대로 안 굴러갈 거다. 네. 4월 18일까지 버티다가 깨질 거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2명을 임명하면서 그 기대가 다 깨졌잖아요. 최상목 등이 그래서 경호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에 관련돼서는 여권 얘기를 좀 더 들어주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다. 아, 나름의 균형을 잡는 거다. 뭐 근데 잡으려고 기계적 한다? 균형인 거죠. 네. 만약에 유혈 사태가 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100% 최상목 대행 책임이에요. 네. 지금 본인이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 가는 경찰 막는 경호처가 막 이 금과 옥조처럼 앞에 딱 놓고 물리적 충돌 안 나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 말대로 되나요? 안 되죠. 본인이 조율을 해야죠. 그렇죠. 사전에 네. 조율하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갑자기 몸싸움 하는데 어깨 툭 쳐가지고 얘가 싹 긁혔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갑자기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가는 단체로 거예요. 갈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통제가 가능해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어디서 빵 소리가 크게 났는데 그럼 누가 총 쏜 줄 알고 다 같이 총을 꺼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등이 그냥 좋은 말로 물리적 충돌은 안 나야 돼. 아, 중학교 1학년 싸우는 것도 선생님이 너희들 서로 치고받고 하면 안 돼 해도 치고받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뭐 적어도 대통령 편에 서지 않는 것만 해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경호처랑 경찰이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어. 네.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벌어져가지고 인명이 다쳤어. 네. 그러면 그 상태를 방치해 놓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겠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얘기해가지고 잘 처리해.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면은 네. 또 그렇게 또 비판을 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제 비상계엄 하는 게 뭐가 어땠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비상계엄이 옳다 맞다 할 수 있지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 때나 비상계엄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그렇죠. 안 야당이 되죠. 탄핵하면 비상계엄, 법률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비상계엄. 내 말 안 듣는 미운 정치인이 있네 비상계엄. 이거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스템 진짜 자체가.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됐어. 근데 오늘 날씨가 짓궂네 비상계엄. 그렇지.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는 수산면과 통영해인에서 정말 귀한 제철 음식을 모셔왔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는 방어회. 방어를 당일 손질해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필렛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가성비 최고, 맛도 최고인 싱싱한 방어회 필렛을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바다 장어를 진하게 우려내 든든한 한 끼, 해장으로도 좋은 장어 추어탕도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내 말 안 듣는 미운 정치인이 있네 비상계엄. 이거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스템 진짜 자체가.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됐어. 근데 오늘 날씨가 짓궂네 비상계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뭐든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해줘야 이러한 무모한 일을 안 벌인다니까요. 네. 그렇죠. 내란죄는 뭐냐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포고령 1호에 나와 있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네. 언론활동 금지 하면서 정치인들 막 사살하고 체포하려고 막 그랬다라는 게 있잖아요.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게 헌정 질서 파괴하는 거예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헌정 질서 파괴라니까요. 그게 내란죄예요. 그럼 그거 처벌해야지 가만 냅둬요? 그럼 나중에 국회에 딱 나오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욕하면은 비상계엄 딱 해가지고 잡아들여. 이게 만성화가 돼요. 그렇게 못하도록 헌법에 명확하게 네.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각에선 뭐 이재명 민주당 나쁜 놈들 비상계엄 할 만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좋은 말씀. 아니 이거 다 진짜 보수해서 박 실장이 계속 했던 얘기신데요. 뭐. 진짜 보수해서 장소철 대통령 해라. 나 하면 잘하지. 비상계엄? 비상계엄. 그냥 바로 확실하게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한겨레부터 그냥 쫙 정리를. 진짜 저는 막 이것저것 여야가 싸울 수도 있다고 보고 서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막 이게 정치적으로 옳아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또 좀 더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란을 물론 말로는 뭐 내란을 계엄을 두둔하지는 않는다. 다만 탄핵 심판하는데 이게 사실은 왈왈 소리거든요. 네,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계엄을 하고 이건 사실상 내란이고 굳이 뭐 내란죄 여부를 다툰다고 하냐 그건 빼고 그러면 말씀대로 국회를 봉쇄하고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왜냐면 총이 나오잖아요. 네. 총이 나왔고 계엄을 하게 되면은 총은 그냥 군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은 기본 휴대물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봤듯이. 네. 실탄이 그냥 현장 지휘관들 덕에 실탄이 그 총에 작타이 안 돼서 그렇지. 뭐라고 뭐 가지고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는 갔잖아요. 네. 그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 총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럼. 잃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른 자를 탄핵을 안 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정말 왈왈 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자, 탄핵 그런데 탄핵 한 마리 심판에서 갖다 놓죠. 표현을 그림이라도 우회적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